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빠 병원에서 일하던 정형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죠. 제가 아빠 병원에 심부름을 갔다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대시하기 시작해 이어진 인연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흔히들 결혼하고 나면 시자 들어가는 건 상종도 하기 싫다는 말들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시가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가에선 저를 너무 반기고 저에게 너무 잘해줬거든요. 시부모와 시누이, 시동생까지 다들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나영아, 그냥 앉아있으라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하면 돼. 맞아요, 언니. 언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드시기만 하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뭐라도 도와야죠. 세아가, 너는 그냥 딱 앉아만 있어라. 어차피 우리 집 여자들 다 음식 잘하고 세아가 너까지 손 안 보태도 되니 그냥 쉬기만 해도 돼. 가뜩이나 바쁜 아이가 뭐하러 이런 일까지 거들고 그래? 그냥 쉬고 있어도 괜찮아. 결혼 후 명절이나 제사가 돼도 온 식구가 나서서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는 정도로 대접을 하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사람 심리란 게 또 그렇잖아요. 너무 과하게 떠받들고 과하게 잘해주면 대체 왜 저럴까? 혹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도 들고 괜히 찜찜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괜스레 경계심도 한 구석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품고 있던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만성 비염 간염을 갖고 있던 제가 간경화 판정을 받으면서였죠. 지금 상황에선 간이식만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간경화라는 게 사실상 이식 없는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이식을 원치 않으시면 치료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엔 그냥 더 이상 손상되는 걸 막으면서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정도로 밖에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확실한 완치를 위해서는 간이식을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간이식이라는 게 말이 쉽지. 간을 이식해준 공여자에게도 무리가 크고 또 살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을 부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제가 당장 간암으로 죽게 생겼다고 하면 모를까. 그냥 치료하면서 연명이 가능하다면 굳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모가 본인이 해주겠다고 선뜻 나선 거였죠. 우리 경호도 사돈이랑 너희 친언니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내가 해주마. 어머니, 그래도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머님 건강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다. 내가 너 위해서 그깟 간 하나 못 대주겠니? 사실 전 친정 가족이라곤 아빠와 언니 둘뿐인데 두 사람 다 혈액형도 맞지 않는데 아빠는 고령으로 언니는 저와 같은 비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혈액형이 달라도 다른 조건이 맞으면 간이식이 가능하기도 한데 저희 집은 안타깝게도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시모가 선뜻 해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망설이자 시모는 당연한 걸 해주는 거라는 듯 너무나 가볍게 제게 간을 이식해주게 됐고 그렇게 전 시모의 간을 받게 됐죠. 그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었다 보니 사실 좀 대면대면한 부분도 있었고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 저는 시가에 정말 잘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표현도 많이 했고요. 야 신나영, 너 진짜 시집 한번 잘 갔다. 요즘 세상에 그런 시부모가 어딨니 그래? 나 좀 봐봐. 우리 시모가 나 질투하고 경계하고 아들 맘짓 제대로 해서 갈라선 거. 이런 거 보면 진짜 시부모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니까. 내가 너 같은 시가만 만났어도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건데.
주변에서도 요즘 그런 시부모가 어딨냐며 제게 시집 잘 갔다고들 입을 모아 말을 해댔고, 다행히 저도 시모도 이식수술 후 예후가 좋아 점점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상태가 아주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꼭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터지는 건지. 이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던 그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폭탄이 터지고 만 거예요. 제가 건강을 되찾고 나니 아빠가 아프기 시작하셨던 거죠. 백혈병이라고? 아니, 아빠. 대체 왜, 어떻게... 아니, 그 판정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네? 아빠, 그래서 병원도 쉬고 계셨던 거죠, 그쵸? 근데 왜 저한테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고, 아빠도 좀 쉬면 안 되냐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시는 걸 보고 전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잖아요. 알고 보니 아빠는 제가 간경화로 고생하던 당시 이미 백혈병 판정을 받으신 뒤였더라고요. 너 아파 수술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 텐데 거기다 대고 나 아프단 얘기까지 어떻게 하겠니? 간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쥐약인데. 그렇다고 그걸 숨기셨어요? 아빠 많이 아프신 거죠, 그쵸? 알고 보니 아빠는 저한테 어떻게든 간 이식을 해주시려고 병원에서 검사를 이것저것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백혈병 판정을 받으신 거더라고요. 결국 아빠는 힘겨운 투병에 들어가셨고,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무균실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는데 너무 작고 볼륨 없어진 아빠가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너 밥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너희 둘 다 그렇게 간염 보균자라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게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힘든 수술 하지도 않았을 텐데. 밥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래요.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 알았지, 우리 딸? 아빤 지금 여기 누워서도 내 걱정이 돼? 난 아빠 걱정에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 아빠는 괜찮어. 뭐가 걱정이야? 너희 아빠 항상 강철 슈퍼맨이었던 건 몰라? 내가 너희한테 괜히 짐이 될까 그게 걱정이지 뭐. 그런 말씀 마셔. 아빠는 그냥 아빠 몸만 생각해. 우리 걱정도 말고 병원 걱정도 말고. 병원이야 임서방이 맡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래. 우리 사위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임서방이 내 밑에서 일해온 세월도 있고 하니 어련히 병원 일 잘 알아서 할까. 아빠는 걱정 안 해. 임서방 늘 고마워. 우리 나영이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 병원 맡아서 운영해주는 것도 고맙고.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한 일인데요.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님께서 얼른 빨리 건강하게 일어나서 돌아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만 제가 잠시 맡아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른 기운 차리고 돌아오세요, 꼭.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구먼. 아빠, 그렇게 말하지 마, 정말. 아빠는 우리 어릴 때부터 항상 강철맨 슈퍼맨이었잖아. 그러니까 꼭 힘내서 건강한 아빠로 돌아와. 이후 아빠에겐 큰 차도도 없었지만 또 크게 악화가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지부진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날들을 병간호와 기도로 지새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빠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병원에선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그런 언니와 저를 다독여준 건 아빠였어요. 아빠는 저희 자매를 불러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해 주셨죠. 이미 본인의 운명을 체감하고 모두 받아들인 유언 같은 말씀이셨어요. 우리 나영이는 항상 몸조심, 건강관리 잘하고 아빠가 한 말 명심하고 그리고 우리 유경이가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이렇게 가게 되니 그게 아쉽고 슬프네. 우리 유경이 결혼식장 들어갈 때 아빠가 옆에서 잡고
같이 걸어줘야 하는데 우리 유경이, 나영이 이제 너희 둘뿐이야. 알지? 아빠 없어도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남기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 유언에 따라 남편이 아빠 뒤를 이어 병원을 돌보게 됐어요. 그렇게 모든 일은 하나씩 차례차례 정리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49제를 끝낸 날 갑작스럽게 이혼 통보를 받게 된 거였죠. 심지어는 남편도 아닌 시모로부터요. 시모는 49제를 막 끝내고 감정을 겨우 추스르는 저에게 와서는 이혼 서류를 툭 던지는 거예요. 이제 일도 다 끝났겠다. 이 결혼도 슬슬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니? 질질 끌어봐야 더 득될 것도 없고 49제도 끝났으니까 결혼도 여기서 끝내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이러려고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49제 끝나자마자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서류부터 던지시는 거 보면. 당신 대체 언제부터 이럴 생각이었어? 처음부터 이럴 계획으로 나한테 접근했니? 제가 남편 놈에게 그렇게 묻자 부정도 안 하더군요.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내가 그런 걸 다 계획했겠어? 내가 뭐 신이야? 뭐 언젠가 물려받을 줄은 알았지. 근데 일이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고 쉽게 진행될 줄은 나도 몰랐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 멀리 있는 건 줄 알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 언젠가 이 병원도 나한테 물려주시겠지. 어차피 사위 아님 누구한테 주시겠나. 그럴 땐 그냥 느긋했지. 근데 쉽게 손에 잡히겠다 싶으니까 사람 욕심이란 게 그냥 가만히 기다려지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진짜 내게 됐는데 내가 굳이 너랑 더 살 이유가 있나 싶은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장인어른, 아니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야 네가 좋든 싫든 꽉 붙잡고 살아야 이게 언젠가 내게 되겠지 싶겠지만 지금은 내가 너랑 굳이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 안 그래? 내 말이 잔인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 병원 말고도 남기고 간 재산은 좀 더 있잖아. 그거 나눠달라고 안 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굳이 피차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게 상황 질질 끌지 말고.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말에 이어받아 시모까지 보태더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효용 가치는 끝났다 이 소리야. 알아듣지? 그동안 식구들이 줄줄이 다 너를 무슨 공주나 왕비대하듯 설설 기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랬던 거고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 네가 그런 대접 받을 거라고는 너도 생각 안 했을 거 아니니. 안 그래? 만약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거고. 더 이상 말 길게 하고 싶지 않으니 도장이나 찍어라. 시모의 말에 제가 곧바로 응했죠. 그러자 뭐 이까짓 거. 저도 원하던 일이었거든요. 전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고는 서류를 내밀었고 그러자 남편도 시모도 당황하더군요. 왜들 놀라고 그러세요? 뭐 내가 사정사정을 할 줄 알았나? 이혼만은 안 돼 여보. 어머니. 그럴 줄들 아셨어요? 너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거야? 경우야, 쟤한테 네가 미리 언질했었니? 아니 엄마 전혀. 야, 너 왜 그래? 왜 순순히. 왜? 당신들이 원한 게 이혼이잖아. 그 이혼 뜻대로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사실 제가 순순히 이혼을 하자고 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일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2달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어느 날 제가 아빠 짐을 챙기러 정형외과 병원에 잠시 들렀던 날, 저를 모르는 의사들이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오래 근무한 의사들이야 절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며 가며 잠깐 마주친 사람들이나 새로 들어온 의사들은 절 몰랐거든요. 아빠 심부름할 때나 병원에 들르곤 했으니까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의사들이 제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전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 소리를 끄고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진짜. 내가 아까는 기가 막혀서. 지가 아주 진짜 병원장인 줄 아나 봐. 장인 잘 만나 어부지리로 덕본 주제.
아까 말하는 거 봤지? 아주 사람을 아래로 딱 깔보잖아, 그게. 그놈 그게 그러는 거 뭐 하루 이틀이야. 원래부터 야망으로 똘똘 뭉친 놈이었잖아. 근데 어쩌다 원장님 딸 꼬셔서 결혼까지 하고 원장님 아프신 바람에 그 자리까지 꿰차니까 아주 살판 나서 지시생 된 거지 뭐. 야, 그 새끼 알고 보면 원장님 딸한테도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야? 말해 뭐하냐, 100%지. 그 새끼 그거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의예과 때부터 걔랑 앞뒤 번호 붙어 있어서 자주 붙어 다녔잖아. 그때부터 그 새끼는 그랬다니까. 자기는 대학병원 들어가서 쎄 빠져라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벌고 그런 의사 안 될 거라고. 금수저들이야 성형외과, 피부과 그런 거 차려서 떼돈 벌겠지만 어차피 우리 같은 흑수저들이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 방법이 뭐냐고. 근데 그 새끼가 뭐라디?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아 무는 거. 그게 짱이라고. 20살밖에 안 된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난 그때 그냥 애였는데 말이야. 그때부터 그 새끼는 아주 난 놈이었다니까. 무슨 20살짜리가 그런 인생 계획을 세우냔 말이야. 하긴 그런 놈이면 100%다 100%. 그 새끼 뒤에서 지 마누라 욕도 하고 다니잖아. 지난번에 너 먼저 간 날 있지? 그때 술에 완전 취해가지고 완전 돌아가지고는 아주 쌍욕을 해대더라니까. 돈 좀 있다고 굽신거리니까 지를 우습게 본다는 둥, 지 가족들까지 다 지 마누라한테 절절 매는 거 자존심 상한다고 언제까지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는 둥. 아우, 하여간 장난 아니었어. 그 마누라도 안 됐다. 그치? 어쩌다 그런 놈을 만나서. 그러게나 말이다. 지금 원장님 거의 돌아가실 것 같던데 그 새끼가 거의 물려받을 각이잖아 지금. 그놈만 놓아놨지 뭐. 그런 얘기까지 다 듣고 난 마당에 남편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죠. 혹시 같은 동기들이고 또래라 괜한 질투에 일부러 나쁜 말만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한번 주의 깊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전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을 과연 믿어도 될지,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과연 병원을 믿고 맡겨도 될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흥신소에도 의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남편놈의 실체에 대해 하나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실체에 대해 다 알려면 과연 어디를 파봐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남편놈의 가장 친한 친구 쪽을 공략해보기로 했죠. 남편놈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친구라 흥신소에서 알기 어려운 건 그쪽을 파보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호준 씨, 내 남편 때문에 투자 잘못해서 진 빚이 얼마랬죠? 1억 2천이요. 1억 2천. 내가 그 새끼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이래서 사람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놈 하나 잘못 만났다 인생 다 조지게 생겼다니까요. 아니 재수 씨가 생각해도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 아닙니까? 에? 아니 내가 남편 얘기 이렇게 한다고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고 전 지금요 가정을 잃게 생겼어요. 에? 우리 마늘이 짐 싸들고 나갔고 이혼당하기 직전입니다 저. 알죠. 그 마음 다 알죠. 사실 저도 호준 씨랑 비슷한 처지가 될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동병상련으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동병상련, 가재는 개편이란 얘기죠. 저는 남편 놈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고 남편 때문에 손해가 막심했던 친구는 놈에 대해 술술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남편 놈에 대해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더 있었어요. 남편 친구에게 듣자 하니 남편 놈은 저보다 먼저 저희 아빠가 아프신 사실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재수 씨 아버지가 백혈병 판정받고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 듣고 고민하는 걸 그놈이 딱 들은 거예요. 그때 머리를 굴린 게 장인이 생각보다 일찍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물려받을 걸 굳히기로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병원을 경호 그놈한테 물려줄지 말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요. 네, 그랬죠. 그 친구의 말대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병원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지 확정을 안 내리신 상태였거든요. 저희 언니도 의사라 언니한테 물려줄까 고민도 하셨는데 저희 언니는 소아과 전문이다 보니 과가 전혀 달랐고
그런데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인데다가 아빠 밑에서 일한 지도 10년이 넘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고민을 하셨던 거죠. 딸도 의사인데 사위한테 물려줘도 될까에 대해서. 장인이 그거 갖고 고민하는 걸 알고 빈틈을 노린 게 그거예요. 간 이식. 재수 씨는 간 이식해줘서 고맙다고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나 그러셨죠?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둘이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경우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이 잔머리라고 하면 엄청 돌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쪽에서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쯤이 승부수를 띄울 때다. 이러다 시기 놓치고 갑자기 장인이 죽어봐라. 갑작스럽게 일 처리하면 당연히 딸한테 넘겨주지 사위한테 그걸 넘겨주겠냐. 이러다 그동안 애쓴 거 아깝게 병원도 못 물려받고 뺏기게 생겼다고. 또 혹시 알아요? 처형이 이러다 결혼이라도 해봐라. 그러면 완전히 죽 써서 개 주는 꼴 아니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게 생겼다 싶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발목을 확실히 묶어두기 위해서 간이식을 해주기로 한 거였다는 거군요. 그쵸. 그 집 식구들이 모여서 토론까지 했었다니까요. 처음엔 남편이 하는 게 그림이 제일 낫지 않겠냐 했는데 또 그놈이 겁이 많잖아요. 거기다 엄마가 말린 거야. 내 자식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냐고. 그래서 결국 엄마까지 간 거예요. 혈액형도 같고 건강도 괜찮고 또 그 아줌마가 결혼을 좀 일찍 했잖아요. 나이도 또래 아줌마들에 비해서 젊은 편이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며느리한테 간이식까지 해준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걸 보고 장인이 자기 사위한테 병원 안 물려주겠냐고. 그러고 확신을 굳힌 거지 거기서. 제가 간 이식 받고서 고맙고 죄송한 마음에 얼마나 시가에 잘했는데 그게 모두 이런 계획에서 나온 거였다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재수 씨한테 다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뭔데요? 경호 그놈 병원 그렇게 물려받고 나면 바로 이혼할 생각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 집 식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재수 씨 아버님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면서요. 이런 말 죄송하지만 그 집 사람들 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날 받아둔 양반이 왜 이렇게 명이 질기냐고 아주 갈듯갈듯 하면서 안 가고 명줄이 길다고 그러고 욕까지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제사까지 지낼 판이에요 그 집 사람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병원 물려받는 게 확정되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며 뭐며 정리 좀 되길 기다렸다가 바로 이혼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까지 다 물려받은 마당에 전 병원장 그림자가 계속 병원에 들이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면서 그 가족들이랑 아예 연을 끊어야 완벽하게 내게 될 게 아니겠냐고. 그 계획 전에 듣고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리 저도 친구지만 그런 얘기 듣고 그냥 있기 좀 뭐하잖아요. 제가 재수 씨 봐온 시간도 있는데. 근데 글쎄 그놈이 알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애초에 처음부터 결혼하려고 한 건 병원장 딸이라서였는데 그게 조기 달성되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지. 딱 그놈이 그러는데 와, 내가 그놈이랑 20년 지기 친구지만 그때는 진짜 소름이 다 끼치더라니까요. 제가 도저히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있기가 뭐해서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수 씨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저도 양심의 가책을 좀 덜게 된 것 같네요.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빠가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고 저는 긴 고민 끝에 언니와 상의를 했고 결국 아빠에게 그 모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아빠는 쭉 아빠 일을 도와주신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하셨죠. 남편 놈은 구두 약속만 믿고 병원이 자기께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명패까지 병원장으로 미리 바꾸고 설레발을 쳤지만 유언장에는 본인 사후 임시병원장을 사위로 하되 이혼 시 자격은 그 즉시 박탈되며 차기 병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큰딸 신유경이 책임을 맡는다 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이 꼼꼼히 확인을 한다고 해도 바뀔 건 없었어요.
애초에 이미 저희 아빠로부터 언지를 들은 변호사는 유언장의 일부 내용만 알려줬을 거니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도록 말이죠. 한마디로 저랑 이혼하는 즉시 놈에겐 아무런 자격도 없어지는 거였고, 그러니 전 당연히 기쁘게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은 며칠 뒤 유언장 얘기를 뒤늦게 한 시가에서는 난리가 났고 저한테 찾아와 난장을 피우더라고요. 이런 게 어딨어? 이건 무효로 해. 무효! 내가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아니 그렇잖아. 어떻게 제가 이혼하잔 말에 그렇게 순순히 따르냐고. 내가 이상하다고 더 알아보자고 그랬잖니. 어? 여보, 이게 이렇게 바로 다 끝난 일이야?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이 그 다음날 곧바로 서류 갖다 냈고 이혼 접수는 됐고 유언장대로 모든 게 다 해결 잘 됐는데 뭐가 문제야?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감히 이런 식으로 날 내쫓겠다고? 웃기고 있네. 야, 말은 똑바로 해. 누가 누굴 쫓아내려고 했는데? 너야말로 우리 아빠 병원 차지하고 앉아서는 감히 나 내쫓으려고 머리 굴린 거 아니야. 아니, 새언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르게 뒤에서 유언장 조작해서 우리는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어놨다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새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말 한 번 잘했다. 니들 진짜 단체로 정말 가관이다. 나한테 공주 모시는 신하들처럼 굴 땐 언제고 이제 끈 떨어지고 나니 민낯을 드러내는구나. 뭐야, 니들? 지금 너 우리더러 니들이라 그랬냐? 이게 확 그냥. 그래, 니들 다 우리 아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빨리 돌아가셔라 기도까지 했다며?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병원 홀랑 해먹고 나랑 이혼할 꿈에도 니들이 단체로 짠 거라며. 근데 그렇게 파렴치한 짓들을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어?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그거 호준이 그 자식한테 들은 거지? 그치?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새끼 그거 나 질투해서 다 꾸며낸 소리야 그거. 그 새끼가 뭐 나 때문에 빚지고 그래서 열받아서 가르쳐준다 그러지? 그거 다 개소리라니까. 난 애초에 그 새끼더러 거기다 투자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거 지가 알아서 다 한 거야. 그러놓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뒤통수를 치고 있네 이 새끼가. 여보, 그거 다 개뽕이야. 걔 말 믿을 거야? 내 말을 믿을 거야? 내가 당신 남편이야. 근데 어떻게 친구는 말만 믿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해? 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일단 이혼 접수한 거 그거부터 취소하자. 우리가 같이 가서 취소하면 그거 다 없던 일 될 수 있대. 어차피 소송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합의 이혼으로 가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 그냥 취소하면 돼. 간단해. 일단 그것부터 취소해 놓고 나서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게 누굴 등신으로 하나? 야, 뭘 설명해? 그래, 설명할 게 있으면 한번 입이나 열어봐.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갖다 붙이려나 궁금하다. 여보,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혀봐. 당신 지금 뭔가 너무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 그래, 내가 아버님한테 병원 물려받느라 잠시 들떴던 건 사실이야.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기다렸다? 기도를 했다? 미쳤어?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아버님은 나한테는 장인 어른이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스승이자 가장 존경하는 상사이시기도 했어. 내가 이 병원 들어와서부터 날 예쁘게 봐주셨고 그 덕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까지 했고 그렇게 감사한 분을 내가 미쳤다고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병원 물려받고 내 거 됐다고 이혼하려고 한 거 아니야. 사실은 이 병원이 지금 부채도 좀 있고 그 부채가 당신한테까지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일단 이혼부터 해서 상황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한 거야. 근데 그런 설명을 일일이 당신한테 다 할 사정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당신 많이 놀랐지?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늦더라도 다 설명을 했어야 하는 건데. 아주 놀고 있다 싶더군요. 기껏 생각해낸다는 변명이 저런 앞뒤 설명 하나 맞지 않는 것들이라니.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뭐 적당히 맞는 얘기라도 해주면 대충 맞장구 치는 척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변명이 너무 짜치니까 이건 뭐 맞받아 쳐줄 대본도 생각이 안 나네. 야, 지금 니네 가족 꼴 좀 봐. 그렇게 사람 앞에 좋아하려 대던 놈들이 이제는 지들 호의호식할 재산 눈앞에서 뺏기고 나니까 눈깔들을 치켜 뜨고는. 와, 이래서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닌데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어. 그치? 야, 넌 내가 간이식 해준 거 그거 벌써 까먹었니? 너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알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쉽게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세상 어느 시애미가 며느리 준다고 간 한쪽을 뚝 떼서 준다니? 근데 그걸 그렇게 홀랑 받아먹고는 입을 싹 닫고 있어 지금? 저 아프고 골골대 죽기 직전일 때는 내가 좋다고 홀랑 받아가 놓고는 이제 와서 그렇게 배신을 때리겠다. 내가 그 꼴을 가만두고 볼 것 같아? 이런 배은망덕한 년 같은 이라고. 입을 싹 닫긴 누가 닦아. 내가 간이식 해준 거 고맙다고 당신네 차까지 뽑아줬잖아. 나도 타본 적 없는 외제차 1억짜리 뽑아줬잖아. 그건 벌써 다 까먹으셨어? 그냥 갖고 있던 거 하나 떼준 것뿐이고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에 해준 거지. 이런 거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 며느리 덕에 세상 이런 호강을 다 해본다고 그렇게 넙죽넙죽 해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배신을 때렸다고? 배은망덕하다고? 내가? 지금 어디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 배은망덕은 니들이 배은망덕의 아이콘 아니냐 지금? 우리 아빠가 결혼할 때 집해줘. 병원장 사위라고 소문 파다한데 없어 보이면 기죽는다고 차도 뽑아줘. 차마다 씨가 갖다 주라고 비싼 거 챙겨줘. 그런 거 다 가만히 받아먹을 땐 언제고. 니들이 감히 우리 아빠를 그런 식으로 배신하고 날 이런 식으로 토사구팽하려고 해? 근데 그거 들키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앉았냐?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결국 시모와 남편 놈의 애초 계획대로 이혼은 무사히 해냈죠. 물론 그들의 원래 계획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됐지만요. 전 남편 측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그냥 합의 이혼으로는 못 끝낸다. 소송까지 가겠다. 우겨대더니 정말 소송까지 걸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자신감인지 몰라요. 그게 정말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디 제가 알아본 게 한둘이었냐고요. 남편 놈이 병원 물려받을 걸 노리고 저를 속인 증거들, 병원을 물려받은 이후 곧장 이혼하려고 한 것들 전부 인정이 됐고 저는 간 이식받은 부분에 대한 담례는 충분히 했으니 더 이상 남은 게 없음도 인정됐고 결국 처음 합의 이혼 그대로 결론이 났죠. 일이 그렇게 끝나가는 듯 싶으니 그 집안 사람들은 이제야 그거 큰일 났다 싶었나 봐요. 왜 아니겠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그대로 살기만 했어도 자기네들은 병원장 아들, 오빠, 형 둔덕 톡톡히 보며 살았을 텐데 괜히 큰 욕심 부리다 눈앞에 거머쥐기 직전이던 것들까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결국 참다 못했는지 전 남편 놈이 전 시모의 전 시누이까지 이끌고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나 병원에서 정말 쫓아낼 거야? 그래,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니까. 잠깐 돈에 눈이 멀었었나 봐. 사람이 잠깐 돌면 횟가닥하고 그러는 거잖아. 나 정말 당신 많이 사랑했어. 내가 뭐 돈을 노리고 당신한테 접근했다? 당신이 병원장 딸이라서 결혼하려고 한 거다. 혹시 당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면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라고. 난 정말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어. 당신이 원장님 딸인 것도 나 그때 몰랐다니까. 그냥 병원에 온 환자 가족인 줄 알았고 그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한테 말 걸었던 거야.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그 말에 내가 어머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었더니 감동적이다. 이 지랄이라도 할 줄 알았니? 나 네 얘기는커녕 네 얼굴도 더 이상은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야. 어디서 네 못난 식구들까지 한 바구니로 끌고 와서는 사람 귀한 시간 뺏고 앉았어. 내가 이렇게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나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거니까 그딴 개소리 짓거릴 거면 그냥 돌아가라. 좋은 말로 할 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병원에서 나가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거 얘기하러 왔어. 그것만 어떻게 좀 안 될까? 사실 내가 병원 일은 진짜 잘했잖아. 그건 아버님도 아실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아버님을 억지로 돌아가시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파렴치한 나쁜 놈도 아니잖아. 그냥 어차피 아프셨던 양반이 돌아가신 거고 그걸 자연스럽게 내가 물려받은 거고 그 이후에 잠깐 내가 돌아서 당신한테 몹쓸 짓을 할 뻔한 거지만 그건 다 반성하고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병원에 어떤 게 진짜 도움되는 건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
지금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니까? 당신, 우리 병원이 무슨 커다란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선 나름 알아주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잖아. 근무하는 의사만 몇 명이고 규모만 얼만데. 지금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잖아? 그러면 이거 필시 무슨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금 내 위로 아래로 다 병원장 자리 노리고 부원장 자리 노리고 그런 놈들 수두룩해. 그러다가 그놈들이 작정하고 기를 써봐. 당신 그냥 완전 앉은 자리에서 병원 뺏기는 수가 있어. 차라리 날 그냥 그래, 그 바지 사장처럼 앉혀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당신을 배신을 때리겠어 뭘 하겠어. 안 그래? 내가 그냥 병원장 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병원 운영하면 그게 당신한테 더 도움 되지 않을까? 지금 잘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놈은 새치어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저도 저지만 그 꼴을 저희 언니가 더는 가만두고 보기가 어려웠나 봐요. 전 남편네 식구들 얼굴 따위 보고 싶지도 않다며 방에 들어가 있던 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거실로 뛰쳐나왔죠. 야, 이 새끼야. 내가 듣자 하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야, 내가 지금까지는 너 그래도 인간 대접해줬지? 네가 그런 쓰레기 짓을 했어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임서방 불러줬어. 왜? 내가 네가 이뻐서 그랬겠니? 그래도 난 어쨌든 이 관계에선 제3자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한 거야. 근데 내가 듣자 하니까 너 이딴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으면서 사람 홀리고 속이고 이딴 식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계속 통해 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앞에선 아니거든? 이게 어따 대고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 병원이 걱정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병원이 제가 있을 때도 솔직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의사도 이탈하고 요새 수입도 줄어들고 이래저래 노후 문제도 있고 관리할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다 관리를 해오던 게 있고, 근데 제가 손을 놔버리게 되면. 야, 개쌉소리 집어치우고 네가 이제 여기에 고민을 할 이유가 하등 없다니까? 우린 이 병원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 거야. 그리고 너 잠깐 잊고 있었나 본데 나도 의사거든? 물론 과가 다르니 그동안 관여는 안 했지만 너 같은 놈이 감히 병원에 손대고 가로칠 생각을 하는 걸 보고 그 꼴을 내가 어떻게 참고 있겠니?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감히 다시 병원 일 핑계로 얼쩡거릴 생각은 하지도 말라 이 소리야. 알아들어? 그 말에 전 남편 놈은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할 말이 없어진 지 아들을 보던 전 시모는 다른 꾀를 생각해낸 듯 했죠. 예, 그럼 이건 어떡할 거니? 네가 아무리 이혼을 하고 갈라섰다지만 지금 네 몸속에는 내 간덩어리가 뛰고 있어. 내가 너한테 내 간 반이나 떼어주느라 나 지금 몸이 말이 아니다. 내가 60 넘어서 이렇게까지 몸이 약해지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질 줄 알았으면 그때 너한테 그렇게 내 간 반을 떼어줬겠어? 넌 그때 내 간 갖고 살아나서 그렇게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내 아들한테 쌀쌀맞게 굴고 있지만 난 너한테 내 간 반 떼주고 나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남남대끼로서니 네 생명의 은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살려주는 애는 아는 게 사람이다. 너 그거 잊어버리면 짐승밖에 안 되는 거야. 알아? 엄마, 그건 엄마가 자꾸만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 조용히 안 해? 내가 술 왜 마시는데? 분통이 터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분통이 터지니까. 내 거 될 수 있었던 걸 눈앞에서 모조리 다 뺏기게 생겼는데 분통이 안 터지고 배겨? 내가 자다가도 화가 나서 펄떡펄떡 일어난다 요즘은. 내가 소주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열이 뻗쳐가지고 한겨울에도 내가 문을 활짝 열고 자는 사람이야. 엄마, 또 무슨 문을 활짝 열고 잤다고. 참, 별 거짓말을 다 한다. 너는 안 닥쳐? 너 도대체 뭐하러 여기 따라왔어? 네 염장지르려고 따라왔니? 뭐하러 왔어? 마치 한편의 꽁트를 보는 듯 기가 막혀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난 새언니한테 빌려왔지. 새언니, 이 사람들하고 난 달라요. 난 그래도 언니랑 잘 지냈잖아요. 우리 집 사람들 막 무당한테 가서 새언니 아빠 언제 돌아가시는지 물어보고 언제쯤 병원 물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부적 받아오고 막 이럴 때 전 그거 욕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무 못돼 먹은 거 아니냐고. 전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리고 새언니 진짜 좋아했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언니가 저한테 안 입는 옷, 가방도 많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없던 언니가 생긴 게 얼마나 좋았는지. 전 진짜 우리 가족이 그랬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결혼할 때 우리 가족들한테 1,000만 원도 넘는 옷 해주시고 명품도 막 사다 주시고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이 오다니 싶었는데 그걸 결국 이렇게 날려먹다니. 오빠랑 엄마는 다 반성해야 돼. 언니한테. 이봐요, 아가씨. 네, 언니. 말씀하세요. 이러고 와서 알랑방귀 끼면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이러나 본데. 그거구나.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거네. 내가 전에 너한테 주겠다고 했던 그 가방, 그거 받고 싶어서 온 거구나. 내가 얘가 왜 자꾸 저 옷방을 힐끗힐끗거리나 했더니 너도 참 투명하다, 투명해. 어쩜 그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니, 니네 식구들은. 그거 주실 거예요? 그거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1년만 들다가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가족이더군요. 마지막까지 어쩜 그렇게나 우스운지들. 병원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자기가 없으면 병원 큰일 난다고 어떻게든 새치혈을 놀려 저를 설득해보려던 전 남편 놈이나, 간 이식해준 걸 핑계로 한번 들이누워보려고 작정했던 전 시모나, 그리고 그 와중에도 오래전 약속을 까먹지도 않고 저한테 또 하나 뺏어가 보려고 찾아온 철딱선이 전 시누이나. 어떻게 이런 놈들과 가족으로 엮였었는지 제가 생각해도 참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끝끝내 이 어이없는 인간들이 바라는 건 그 어느 하나 이뤄주고 싶지가 않더군요. 남편 놈은 병원에서 당장 정리해고를 당했고 전시모는 지 스스로 간수를 못한 탓이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전시누이는 그렇게 바라고 부러워하던 제 옷방을 구경조차 못한 채 입맛만 다시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 초라하게 돌아가던 그 셋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결국 전 남편놈은 지 장인 자리를 탐내다 이혼당했던 소문이 지역 병원에 파다하게 돌아서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들었어요. 그 식구들 역시 잘난 며느리 만나 팔자 한번 고쳐보려던 욕심이 과해져 이도저도 다 놓쳐버린 채 완전 새되고 만 거죠, 뭐. 이래서 사람이 다 제 분수에 맞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건가 봐요. 참, 아빠가 물려주고 가신 병원은 저희 언니가 맡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따금 언니와 제 앞으로 소개팅이며 선주선 의뢰가 들어오지만 저도 언니도 너무 징한 제 이혼기를 겪어서인지 남자도 결혼도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 모두 거절하고 있네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결혼은 2번 다시 없을 것 같아요.